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도 방송에서 여러 가지 다른 소식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소식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 처음에 지난번에 이제 트통의 그 백악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뭐 총을 들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제 뭐 시크릿 서비스 경호 비밀 경호에 잡혀서 이제 그것에 뭐 피해가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에서 하나의 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바로 며칠 있다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이 나오는데, 그 전에 여러분 그건 아시죠? 이란 얘기 잠깐 할게요. 그 이란의 석유 시설이 이제 저장 공간 부족으로 이제 압력이 쌓이고 지하 파이프라인이 터지면은 복구가 어려워져서 쟤들이 지금 그 상태가 지금 점점 압박을 받고 있어서, 가서 뭐 공습을 안 해도 스스로 지금 아주 절묘한,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트통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금 쟤들은 이제 얼마 시한이 남지 않고 surrender, 아주 컴플릿 서렌더를 지금 항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며칠 안 남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이제 할 때가, 제가 녹음하고 며칠 후에 할 거니까 뭐 그 안에도 그런 서렌더가 있으면 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방송에 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요즘 같이 뭐 민감한 그 시간대가 맞춰져야 되는 시기에는 방송이 좀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과거에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란은 오히려 그 프로젝트 프리덤이라 그래가지고 트통이 또 이제 그곳에 정박해 있고 이제 묶여 있던 그 배들을 잘 에스콜트를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겠다 하고, 며칠 전에 이제 트통이 그 일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나오고 나면 이제 쟤네는 이란은 이제 더 이상 뭐 레버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제가 녹음을 지금 6일인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백악관 근처에서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이제 보이다가, 띄오본이라는 방송에서는 갑자기 막 밝고 막 명랑하고 막 말을 많이 하면서 그런 편안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서로 대비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지금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정치, 기술, 기업 간의 관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팔란티아의 그 피로 틸이 만든 팔란티어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란티어의 테크놀로지가 이번 베네수엘라나 마두로 체포 때, 또 그 뭡니까 이란 공습 때 이제 팔란티아의 테크놀로지가 이제 거의 아주 굉장한 그 쓰임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팔란티아의 테크놀로지나 블랙락, 빌 게이츠 같은 인물과 기업들이 함께 언급이 되면서 큰 시스템 안에서의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서 기업을 파괴하기보다는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논리로 트통이 그들을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트통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트통의 왼쪽에는 저커버그가 있고 오른쪽에는 빌 게이츠가 앉아 있었죠. 빅텍의 CEO들을 모아놓고 백악관에서 모임을 할 때. 근데 저희들 중에 이제 저는 뭐 저런 이유가 있겠거니 했지만, 이제 많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 마가 팀에서는, 아니 그 마크 저커버그가 그 4억 달러죠. 4억 달러, 4억 달러, 그러니까 를 들여서 그
선거를 방해했던 장본인이 그 저커버그예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저기 2000개가 그러니까 2020년 그때 선거 때에 그런 거죠. 그리고 빌 게이츠는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흰 고무신을 밀어붙이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악한 자인데 그 양편에 그들을 놓고 뭐 트럼프가 칭찬도 해가면서 뭐 그렇게 회의를 하더라 이거죠. 근데 트통은 이제 걔네를 저 세상으로 보내기보다는 그렇게 이용을 해먹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아셔야 될 것이, 걔네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 절대 그것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투통이 굉장히 두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그냥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뭐 별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뭐 뻗대고 뭐 말을 안 들으면은 뭐 저 세상으로 글쎄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일단 재판을 받겠죠. 그러나 그래서 우선 말을 듣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지은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얘기가 아까 제가 조금 아까 한 그 말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파괴하기보다는 일단 통제를 해서 일단 사용을 하고 그 흰모자들이 걔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무너뜨리면 법적인 문제가 커지고 혼란이 막 생기기 때문에 기존 구조를 유지한 채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시각으로 트통이 그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해외 투자, 특히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이야기나 펜반디 같은 인물이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소식이 나와서 자세한 얘기를 하면, 그 펜반디가 여러 나라에서 펜반디 얘기하기 전에 그 의원들이나 상원 의원들, 카르텔 관련 내부 고발자들까지 그 펜반디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펜반디가 부시 가문과 연결된 딥스 쪽 인물이었다는 얘기는 제가 미리 했죠. 그래서 상원 내부에서도 펜반디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녀 역할을 이제 끝나고 이제 법무장관을 그만뒀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제 딥스가 전향을 하기 전에 펜반디아에 가서 그 어떤 그 사정을 얘기하고, 그래 뭐 정보 제공할 거 있으면 하고 내가 전향을 도와줄게, 뭐 이런 인물로 펜반디를 세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간의 시한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이제 펜반디가 그만둔 거는 더 이상 협상 단계는 이제 협상은 끝났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얘기라, 또 오늘 할 얘기와의 뒷얘기와의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녀를 통해서 협상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요게 중요한 얘기예요. 기회가 이제 끝났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플리바게인 같은 걸 했겠죠, 전향한 애들은. 그러나 이제는 기차는 떠났다 이거죠. 더 이상은 이제 기회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FBI 국장 캐시 파텔에 대해서도 제가 간간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도 또 다른 그 쪽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딥스는 딥스인데 좀 더 다른 쪽의 사람들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건 뭐냐? 그는 주로 이제 그의 그 사람이 캐시 파텔이 남자인데 남자 좋아하는 사람이란 얘기를 했죠. 진작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표면적으로 여자친구라고 나온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쇼 윈도우용이고, 그런데 그 캐시 파탈의 글쎄 연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 연인, 그 사람이 이제 중동에 있어요. 중동에 어마어마한 그 빌리어네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쪽에 중동에 딥스 쪽에 일을 오래 하다가 협력을 하고 그러다가 이쪽으로 전향하고 싶어 하고, 트통이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제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이쪽으로 이제 전향을 해야 하는데 그거의 창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캐시 파텔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캐시 파텔이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트통은 쟤는 뭐 저 남자 좋아하고 뭐 등등. 그러나 FBI 국장을 시킨 겁니다. 그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했죠.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새롭게 들으시고, 그래서 그 캐시 파텔이 그 캐시 파텔을 창구로 해서 사용해서 저쪽에서도 전향할 특히 중동 지역이나 두바이 쪽에 관련된 그런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의 전향을 하게 하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특히 중동 지역이나 두바이 등에서 관련된 여러 복잡한 문제, 이를테면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범죄 네트워크 등 이러한 것과 관련돼서 많은 그 중동의 부자들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 파텔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캐시 파텔은 그러한 FBI 국장이기도 하나 그러한 일로 쓰임을 받고 세워졌고, FBI 국장 되면 매우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굉장히 저쪽에서도 안심하고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앞으로 특정 인물들이 교체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또한 협상에 이제 전향하겠다 하고 그런 협상을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기차는 떠났죠. 그러니까 각국에서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이 더 큰 정치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히 벤자민 네타냐후 얘기를 하면서 다음 벤자민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수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드리면, 그 네타냐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약간 배경으로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 캐시 파텔에게 공식적으로 여자친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캐시 파텔이 임명장을 받을 때 스원인을 할 때에 선서하러 나왔을 때에 그 옆에 아내는 아니고 이제 공식 결혼을 안 했으니까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이제 뭐 컨트리 싱어다, 뭐 그런 가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거 과거 방송에서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여자가 딥스와 연결되어 있는 여자고, 역시 이스라엘의 모사드 비밀 정보기관인 모사드하고도 연결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녀도 사람들을 중재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역시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녀를 신뢰하는데 그 이유가 그 모사드가 연결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배우 인물들을 알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역시 그들이 캐시 파텔에게 연결되는 이런 일을 그 파텔의 FBI 국장 캐시 파텔의 여자친구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요거는 새롭게 나온 소식입니다. 요건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모사드 얘기는 했는데 그녀가 같이 그렇게 캐시 파텔하고 협력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오늘은 이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은 우리는 문제가 있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혼돈 상태에 있다라고 딥스 측에서 있던 자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는 미국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다. 우리는 많은 돈이 많고 원하면 트통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또 이 나라의 부패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전향해서 우리도 특통과 협조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보태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빌리어네어가 된다. 그런 정도의 재산을 모으고 사업을 하려 그러면 그동안에 있던 사회적인 구조나 어떤 정치적인 구조, 뭐 정치 헌금도 내고 뭐 사업을 하려면 자기네끼리끼리 네트워킹이 되고 뭐 큰 사업을 벌리고 빌리어너가 되려면 자연스럽게 딥스 쟤네들한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력이 돼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위치에 갈 수가 없어요. 거의 사회적 구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쟤네들의 말을 듣고 연루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가 바뀌고 투통이 이제 앞에 등장하면서 권력을 갖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좀 글쎄 이 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뭐 특히 그들의 뭐 말은 잘 들었겠지만 그렇게 뭐 크게 악한 일을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데 그와는 달리 반대로 뭐 아주 드러내놓고 아주 막 딥스에 아주 성실한 충견 역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악한 일에 연루되고 협조한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고로한 사람들이 특통 쪽으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접점 하나에 그 일을 도와주는 게 이제 캐시 파텔한테 궁극적으로 가고 먼저 아까 펜반디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이의 여자친구라고 나오는 그녀도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이런 일들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는 트통이 자신의 팀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들을 자리에 재배치할 겁니다. 재배치라는 게 이제 말을 좀 다른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월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지. 이런 거죠. 그 펜반디가 이제 나갔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액팅 블란치를 세웠는데 이제 법무장관 된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확실하게 법무장관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는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와서 그 사람은 잠깐 임시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법무장관을 하는지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펜반디가 그런 어떠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1년 정도 하고 떠났다고 하면 이제는 문이 닫히고 완전히 이제 확실하게 딥스를 제거하고 기소하고 체포하고 이럴 일을 하는 아주 강력한 인물들이 배치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매우 강력한 인물들이 캐시 파텔이나 펜본디 같은 위치를 들어와서 아주 그냥 이제 엄청난 칼을 휘두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캐시파텔도 쓰임 어느 정도 봤더니 곧 물러나겠네 그런 얘기도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더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시간도 그렇게 한시적으로 쓰임받는 역할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밀리터리 힘모자가 일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모자들과 거래하지를 않았다? 그래? 그러면 이제 문은 닫혔어. 그러면 너는 이제 이제까지 너가 지은 죄를 그대로 물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너를 기소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그래서 너는 체포 대상이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딥스에게 전달하는 거다. 얘기하고 딥스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잘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맨날 자주 쓰는 말 중에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걔네들이 지은 죄를 스스로 알아요. 근데 우물우물하다가 차라리 그냥 항복하고 나 진짜 너네 쪽으로 갈래 그렇지도 않고 머뭇머뭇하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제
벌 받게 돼 있죠. 그러면 뭐 전향안에는 벌을 아예 안 받느냐? 뭐 나름대로 뭐 플리바게인을 하거나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 따라 뭐 뭐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우 이해가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수백만 명의 딥스가 있는데 뭐 한 100만 명을 잡아들인다 그래도 이게 세월도 많이 걸리고 그 각자의 죄질이라고 있죠. 죄의 그 죄질이 너무 악하고 아주 뭐 용서받지 못할 죄질 그런 거는 여기서 포함되지 않지만 그냥 어떻게 하다가 뭐 그냥 일하다가 딥스에 협조하게 된 그런 애들은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그들이 그 내주는 그 기밀 정보랄지 그런 거를 받아서 형도 어느 정도 까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벤자민 그 네타냐후의 그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그의 큰 적들이 있고 여러 파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데 그들이 다 모두 합쳐가지고 힘을 모아서 비비 그 네타냐후에 맞서고 있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또 하겠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가지고 네타냐후 정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일반 방송에서 발표를 안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의 지금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거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집이 폭격을 맞았을 때 그 네타냐후의 동생은 거기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뭐 독일로 잠깐 도망갔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뭐 방송에서 나오는 건 거의 AI입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한 그 방송 비디오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면서 또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왼쪽에 팔이 이렇게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AI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왜 줌 미팅 하잖아요. 우리 줌 뭐 멀리 사는 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화상 통화같이럼 줌 미팅을 할 때에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내하고 그 저쪽 사람하고 회의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보면 그 사람 머리가 일부분이 이렇게 없어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그 정도 그런 미숙함이 아직도 줌 미팅 같은데 하면은 아직도 기술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I 만든 동영상으로는 그런 미숙함이 나타나니까 제가 네타냐후가 나온 동영상을 보니까 그 이렇게 포디움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손 있는 데가 이렇게 없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동영상이 그렇게 미숙함을 드러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확실하게 컨펌을 안 해주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로 나옵니다 지금. 그래도 뭐 확실한 발표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 제가 받는 소식에 아직 확정적으로 컨펌을 아직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그러는 건지 뭐 제가 그랬죠. 시한 따라서 조금씩 알려준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트통이 또 얼마 전에 뜬금없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그냥 놔줘. 그 네타냐후 그냥 기소하지 마.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he's my friend. 맨날 저는 아주 웃어 죽겠어요. 트통이 맨날 뭐 모두 다 자기 친구래요. 뭐 아주 뭐 he's my friend 뭐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네타냐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발언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캄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인데 이제 그게 또 신호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그냥 괜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일이 올 거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네타냐후는 제가 받는 이 소식에 의하면 거의 끝났다. 그렇게 아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인제 이 사람이 아직 인제 공개적으로 저 세상으로 아직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수순을 밟아서 또 우리에게 알려지는 그러한 일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죠. 근데 사실은 네타냐후가 거의 "He's done." 그랬으니까 "끝났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한 요런 소식 나온 지가 한 3 개월 정도 됐습니다. 3-4 개월? 고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소식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네타냐후 얘기는 인제 고 정도로 하고 인제 제가 그 트통이 그 기술 얘기를 했죠. 테크놀로지. 지금은 뭐 매일 테크놀로지 얘기로 무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주 그거를 아주 매우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고 있는데 라나 방송은 정말 지금 현재 군이 밀리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첨단 기술에 대해서 충실하게 아주 거의 최전선에서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첨단 기술인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군 US 스페이스 포스에서 민간 작전까지, 그다음에 제가 엔티 그래비티 기술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제목도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떨어뜨려요. 군인을 떨어뜨리면 그게 이제 고스트 솔지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기 얼마 전부터 엔티 그래비티, 중력 때문에 사람이 땅에 위에서 그냥 떨어지면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냥 땅에 부딪혀서. 근데 그 중력이 그 엔티 그래비티, 반중력으로 땅으로 요렇게 딛기 전에 그 반중력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서서히 내려오면서 땅에 사뿐히 내려앉는 거예요. 땅에 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핵심이 뭐였냐면 땅에 발을 닿으면서 그대로 뛰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기술인데 그게 이제 제가 슈퍼 솔지어 얘기하면서 그 특별히 고로한 고스트 솔지어들이 돌아다녔고 유령 군인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한 기술들이 현재 쓰임을 받고 있고 몇 명 그거는 투입이 되는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때 20명 정도 슈퍼 솔저가 투입이 됐죠. 그러니까 그 수백 명을 상대로 한 겁니다. 근데 이쪽은 뭐 피해가 하나도 없었고. 근데 그러면 말씀드렸죠. 그런 거 뭐 사람이 슈퍼맨이 돼서 그랬냐? 그게 아니고 그들이 입고 있는 조끼가 됐든지 무슨 어떤 장비가 됐든지 바디수트가 됐든지 그런 것을 입고 있는 데에 나노 다이아몬드라든가 엔티그래비티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기술로 그게 가능하다. 이 얘기를 과거 방송들 최근간에 그런 방송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글쎄 어느 방송에서도 제가 뭐 다른 방송을 듣지도 별로 않지만 이러한 기술 얘기를 별로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이란에 처져 남아서 그 대령 하나 그 구조에 왔을 때 그가 그런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구조했을 때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조끼로 해서 그 사람의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데려올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어느 분이 댓글에서 그 사람이 대령의 위치면은 뭐 내가 지금 뭐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는데 뭐 워낙 댓글이 많아서 그냥 제가 뭐 안 읽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거의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충실하게 거기에 좀 그런 답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어떤 분이 뭐 대령이면은 뭐 대령의 위치가 무슨 그러한 작전에 투입이 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 대령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얘기가 하니까 또 생각이 하나 났는데 어떤 분이 뭐 제가 그 백악관에 그 로즈가든 옆에 밖에 회랑에 벽에 쭉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사진부터 쭉 해가지고
자기 47대까지 사진을 걸었다 그랬죠. 그 벽에다가 그 회랑에 걸은 거예요. 그거를 산책의 길인가 뭐 이런 그런 말을 썼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다 걸었는데 그 바이든 때는 바이든 사진이었고 오토펜 사진을 붙여놨다 그러니까 그런 댓글을 쓴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댓글을 썼는데 지금 나중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 댓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 내가 잘못 썼나 보다 그러고 알아서 없앤 건지 어째서 없어진 건지 그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아니 뭐 백악관에 뭐 그런 바이든 사진 뭐 오토펜 사진이 없는데요. 뭐 이런 분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하지 않고 뭐 그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좀 검색을 많이 하시고 확실한 댓글을 쓰세요. 제가 뒤끝 장렬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뒤끝이 무지 많다 그랬죠. 그래서 뭐 옛날에 또 덴버공항 또 분란 사건 얘기하니까 뭐 본인이 뭐 덴버공항에서 뭐 근무하는 사람인데 덴버공항에 무슨 뭐 불이 아니 정전 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전 사건이 없었는데 무슨 정전이냐 뭐 아주 뭐 한심하다는 듯이 쓰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전 사건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냐. 제가 이 얘기를 일일이 들어서 하는 말은 본인들이 댓글을 쓰시기 전에 좀 확실하게 검색을 하고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라나 방송의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름 제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인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할 때 뭐 일방적으로 이런 거를 받았다고 해서 뭐 그냥 하나도 크로스 체킹도 안 하고 뭐 드립다 뭐 앵무새 같이 뭐 번역해 가지고 제가 떠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 검색 많이 하고 아 이게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알려졌구나. 물론 검색해서 안 나오는 비밀 정보도 워낙 많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너무 엉터리로 틀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맞는다 소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 신중하게 검색을 하고 교차 검증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틀린 맞지 않는 얘기들을 쓰면서 오히려 내가 틀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이해는 하지만 아니 조금 더 알아보고 이렇게 쓰지 왜 경솔하게 이렇게 썼노. 그런데 또 금방 또 자기네들이 없앴는지 또 댓글이 없어졌더라고요. 저희가 댓글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없앴는가 보다 라고 이해했어요. 뭐 격길로 길게 나갔는데 또 뭐 사람들이 뭐 격길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이리저리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새 그냥 뭐 길게 1시간 반씩 하면 그냥 뭐 엄청나게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죠. 근데 이게 좋습니다. 뭐 길으면 뭐 잘라서 들으시고 아이고 너무 길어서 뭐 못 듣겠다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냥 본인의 형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 방송은 뭐 세상에 알려주지 않는 얘기 하는 방송이니까 그냥 나름대로 특화가 돼 있고 저 나름대로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그러한 뭐랄까 방식으로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중력 얘기하다가 이제 격길로 길게 나갔는데 다시 기술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에요. 세포 셀 CELL 영어로. 그래서 그 안에는 우주 전반에 걸친 방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인간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세포는 또 다른 차원의 정보를 담고 있고 DNA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이 꿈을 꾸든지 새로운 세포를 얻든지 과거 생에서 뭐 온 세포를 가지고 있든지 뭐 사람들은 자신이 이전에
또 살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안다고도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특정 순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다양한 미래를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를 보고 미래 사건을 미리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군사작전과 연결될 수 있고 사람들이 가진 힘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세포 안에 저장된 모든 정보와 연결돼 있고, 이를테면 전기 영동 기반 작전 기술은 모든 정보를 끌어낼 수도 있고, 그런 다른 생의 정보나 뭐 미래 사건, 과거 사건까지 전부 끌어내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양자 에너지 영역, 무한한 에너지, 인피니트 에너지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들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는 사실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그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히 알려져 있다는 뜻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왜 일어나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건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장까지 모두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엄청 비현실적이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시겠다 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나도 그래 번역은 했는데 나도 뭐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기도 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알지는 않으니까. 저도 모르는 게 엄청 많습니다. 뭐 끊임없이 공부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 듯도 하고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이런 얘기를 쏙 빼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어쨌단 말이야. 그래서 뭐란 말이야. 그거는 뭐냐. 이런 얘기를 밑에다 깔고 하려는 말은, 밀리터리가 최고 수준에서 인간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요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밀리터리는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완전히 알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 백악관 출입기자 그 만찬의 그 총격 사건 때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거기에 초대된 뭐 아무나 들어오지는 않고 인비테이션 온리였으니까 초대된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 용의자는 SNS에다가 자기의 뭐 민주당의 성향이라든가 뭐 무슨 여러 가지 자기의 성향을 부지런히 올렸던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거기에 오는 사람은 이미 완전히 어떤 사람이라는 게 파악이 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그것은 무슨 우연한 일이고 그런 사건이 생기고 그런 거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밀리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완전히 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 버틀러라는 도시에서 트통이 캠페인을 하러 다닐 때, 선거 캠페인을 하고 다닐 때에 그런 암살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을 보호할 기술이 그러면 없느냐. 뭐 다른 나라 다른 대통령도 가서 그냥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생포해 오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또 소수 병력으로 도시를 장악하고 거리로 들어가고 대규모 군과 싸우고 맞서고 총에 맞지 않고 그 베네수엘라에 갔을 때에 총을 그 베네수엘라의 특히 쿠바 군인들이 마두로를 경호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걔네들이 쏘는 총에 맞지도 않고 총알이 튕겨 나갔다 그랬죠. 그게 이제 슈퍼솔지어의 그들이 입은 옷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총에 맞지도 않고 공간과 시간을 휘게 만들고 총알을 튕겨내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꺼버리고 헬리콥터조차도 뜨지 못하게 만들고 마두로를 잡아내서 데려갈 수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하나 보호할 기술이 과연 없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매우 많이 가지고 있고, 그들은 흰모자는
그 코로나 때 P로 시작하는 단어 안 쓰고 코로나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2020년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나라들이 연루되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서 그런 일에 어떻게 연루되고 공범을 했는지, 그 모든 부패와 모든 나라의 부패를 밀리터리가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 관련 범죄부터 무기 거래, 가장 어둡고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들을 하던 그 일들, 또 없는 전쟁을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그 끊임없는 전쟁을 만들어내는 그 이들, 군산 복합체라든가 그 딥스의 걔네들, 그러한 일들까지 다 그러한 일들을 알고 있고, 원하면 그런 걸 막기도 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영화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옛날부터 있었다니. 그래서 뭐 팝콘을 준비해라, 뭐 우리 옛날에 그 말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2020년 21년 22년 그때에. 그래서 아주 그 지겹게 들은 소리예요. 팝콘은 무슨 팝콘 막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다시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특정한 이유를 위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작전이다. 스톰 작전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OPQR 할 때 세 번째 글자 거기 포스트에 보면 이런 방식으로만 일어나야 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꼭 이런 방식으로 가야 돼. 우리가 보기엔 답답해 죽겠구만. 그냥 막 중간 뭐 그런 능력이 있다면서 확 그냥 중간 과정 빼버리고 그냥 확 결론으로 나가고 막 빨리 하루아침에 작살 내버리고 막 좀 나가고, 뭐 우리가 그렇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포스트에는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떤 이유를 위해서 연출된 것이 많고 우리는 그 작전들을 향해 가고 있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트통의 미군을 미국 각주에 배치했던 일이 있죠.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고 트통이 뭔가 온다라고 말할 때는 실제 큰일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앱스 땡땡 관련해서도 큰일이 있는데, 나중에 그 앱스 땡땡 얘기, 그 트통이 그랬죠. 아이고 그 얘기를 또 하냐, 아이고 이제 그만해.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서 그 얘기가 나와야 되고, 의회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는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그 파일을 공개하기 시작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개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작전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고 2%밖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이 100%라면 2% 정도밖에 그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300만에서 600만 개 이상의 파일이 더 나올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에서 뉴욕이나 플로리다주까지 이어지는 급습 작전들, 또 여러 집들, 저장 시설들, 이런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앱스 땡땡과 관련된 영상과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개가 이루어질 거고 사람들이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앱스 땡땡이 아주 집을 여러 곳에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뭐 뉴멕시코의 조로 렌치, 뭐 플로리다, 뉴욕, 뭐 집이 여러 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곳곳에 그렇게 많은 그 하드 카피라든가 그 피지컬 그런 자료를, 피지컬 머티리얼을 많이 보관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저기다가.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든지 그 사람들은 그 이게 내부 작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는 뭐 실제일 수도 있다, 뭐
특통 암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뭐 딥스가 연결된 자다. 이제 그 암살 시도했던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추측성 발언을 하고 뭐 지들끼리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첨단 기술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첨단 기술과 전체 어떤 한 지역을 본다 하면 전체 지역을 그냥 순간에 스캔해 버릴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무기를 찾고 심장 박동을 들을 수도 있고 보기도 하고 공포 상태가 있는 사람은 그 공포 상태의 에너지도 감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죠? 그리고 건물 전체를 스캔할 수 있는 기술,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 즉 시간 이동 기술이나 공간을 휘게 만들고 시간을 휘게 만드는, 이게 뭐냐면 밴드 스페이스 앤 타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휘게 만드는 기술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특통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순식간에 이미 파악 안 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좀 더 그리고 또 총성이 울렸는데 이거 지금 백악관 연회장 그 얘기인데 이 뒷소식이 이렇게 또 더 팔로우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 얘기를 자세하게 그때는 안 한 것 같아서 이 뒷소식의 팔로우업 소식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배경 이미지를 보면은 꼭 AI가 만든 것 같은 환각적인 풍경처럼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그 총성이 울렸는데 트통에 이렇게 그냥 주변을 놀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모습이 거기 영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용의자 이름이 콜 앨런인데 그 사람이 단순히 계정에다가 이름만 그 말티네스인가 그 사람 계정에 이름 아무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콜 앨런 이름 하나 올린 그 SNS에 그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타임 트래블이라는 계정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트윗을 했냐면 왜 시간 여행자들이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나는 민주당이 시간 여행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타임 트래블 그런 얘기를 거기다 리트윗을 했다 그래요. 저는 뭐 X를 안 하고 트위터를 안 쓰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그런데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콜 앨런과의 연결인데 그 사람은 2014년 나사의 인턴이었고 그의 논문을 발표했고 헨리 말티네스가 그 공동 저자였습니다. 그리고 로키드 말틴의 수석 엔지니어였었죠. 그 헨리 마티니스는 계정이 단 한 번에 게시물을 올렸고 콜 앨런 이렇게 한마디만 쓴 그 내용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고 같은 이름으로 논문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미지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고 보기 시작했고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걸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미지 안에서 트통의 첫 번째 암살 시도 펜실베니아에 있는 버틀러에서 있었던 사건, 그 외에 총알이 귀 스쳐 지나간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첫 번째 암살 시도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미지 안에. 그래서 기묘할 정도로 닮아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 더 많은 자료가 있지만 이 겹쳐지는 이미지가 너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페페 개구리가 이제 마가와 아메리카 퍼스트를 상징하는 밈인데, 페페가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턱시도를 입고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똑같은데, 그 턱시도를 입은 장소가 어디냐? 그게 만찬, 그 만찬 연회장에서 트통이 턱시도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그 이후에 뒷소식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소식을 또 말씀드리면, 올해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공개, 뭐 그런 공개를 하는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뭐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뭐 음모론이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그러한 해가 되죠. 지금 이미 앱스 땡땡 파일 공개부터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인류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더니 그게 사실이었구만. 그러한 이제 확인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계속 사실처럼 이제 사실로 드러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이 매우 흥미롭고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를 알게 됐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른데, 이를테면 이제 어떤 사람은 뭐 플랫 얼스를 뭐 믿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얼음병 너머에 다른 대륙이 있다고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지구가 초속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태양을 따라 우주를 돌고 있다고도 하고, 뭐 이건 뭐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사실은 환상 시뮬레이션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하여튼 매우 다른 생각에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여러 가지 큰 흐름이 지금 변화의 흐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엑스폼 작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딥스나 그 사단 숭배하는 애들, 그 이야기들, 그 기존의 권력층의 네트워크가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앱스 땡땡은 그 빙산의 일각이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2028년 미국의 대선과도 연결될 거고, 밀리터리가 미국 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까지 계속해서 작전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밀리터리가 이제 길거리로 나오고 여러 나라에서도 그 밀리터리들이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일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누가 인터넷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뭘 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올린 인터넷에 올렸어도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지난번에 뭐 일례를 들면 한국에서 있던 사람이 좌파를 누구를 비난하는 그런 걸 올렸다가 막 지우고, 왜냐면 그러다가 미국에 갈라니까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급히 지우고 어쩌고 했는데, 자기가 SNS에 어떤 글을 올리면 자기가 딜리트 없애도 삭제해도 그거는 영원히 기록에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격길로 잠깐 나갈 건데, 그게 비자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마르코 루비오가 국무장관인데 이제 국무부가 이제 전 세계에, 그래서 국무부가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다 그러니까 국무부 이렇게 번역하지만 사실은 그건 외교부입니다. 외무장관이에요, 마르코 루비오는.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대사관이 이제 비자를 발부하는데 그 대사관이 국무부 소속이죠. 그래서 말코 루비오가 이제 그 이란에 이를테면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이란의 그 지도자층에 있는 그 자녀들이 미국에 와서 뭐 살고 있으면서 뭐 그들이 뭐 그런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주책바가지들이 참 머리가 없는 애들 같아요. 그런 뉴스를 보면 또 자기네들의 삶의 생활을 또 SNS한테 열심히 올렸어요. 뭐 자랑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들의 비자를 다 이렇게 뺏고 이 나라에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왜 하느냐? 지금 그 루비오 장관은 역대 어느 국무장관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활발하게 미국에서 그래서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많은 중국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격 사유가 있을 때 그거를 다 알려지면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려냐? 그 루비오가 그 청문회에 나와서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동영상을 봤을 때 미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고 여기서 있는 거는 하나의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쫓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국무장관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비자 문제 얘기하다가 그것도 중요한 일 같아서 생각나는 대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요거를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SNS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AI를 쓸 때에 예를 들면 뭐 AI가 뭐 챗 GPT도 있고 그락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퍼플렉스리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죠. 제가 그 모든 AI를 지금 쓰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강점이 틀리다 그랬죠. 이 인터랙션을 잘하는 애는 챗GPT고 어떤 검색을 잽싸게 하는 애는 퍼플렉스리고 제미나이는 전반적으로 꽤 똑똑하게 일을 잘 합니다. 특히 에이전트 역할을 프롬프트를 잘 쓰면 잘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든 그 AI의 목표는 그 간단한 어떤 프롬프트에 의해서 그 명령어죠. 그게 그 하라 뭐 이러면 어떤 그 일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에이전트를 가장 역할을 잘하는 애가 이제 승리하는 AI 선점을 하는 건데 지금 아직 에이전트 역할들을 얘네들이 잘 못하고 있어요. AI가. 그래서 사실은 2025년 작년에 그 에이전트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자 하는 게 모든 AI 회사들의 목표였는데 지금 그 목표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그걸 잠깐 언급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잘 써야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죠. 그래서 쓰는 사람이 충분하게 어떤 널리지를 가지고 굉장히 세세한 방식으로 AI를 일을 시켜야 걔가 똑똑하게 일을 합니다. 그냥 뭐 해줘 그러면 해준다고 하면 인풋이 약하면 아웃풋이 역시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왜 갑자기 AI를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AI하고 인터랙션 할 때에 개인정보 같은 거 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이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치 어떤 거를 검색할 때에 민감한 어떤 개인정보 얘기는 조심하셔야 되고 뭡니까 어떤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이 뭘 물으면 묻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모든 정보를 데이터를 다 그 어큐뮬레이트 해서 계속 모으고 모아서 걔가 스마트해지는 거죠. 걔는 처음부터 스마트한 애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billions of people, 거의 인구가 그러면 예를 들면 80억 인구다 할 때에 한 뭐 10억 인구가 지금 AI를 활발하게 쓴다 할진대는 그 10억 인구가 활발하게 집어넣고 내고 하는 그 데이터로 얘가 어큐뮬레이트 모아지고 쌓여져서 걔가 그러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얘기를 하자 보면 지금 그 AI 회사들이 지금 수익 모델이 없어가지고 다들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특히 챗GPT는 아주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얘가 지금 그 투자를 많이 받기는 했는데 이 컴퓨팅 그 파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 20불씩 받아가지고는 이게 뭐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에 IPO를 주식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또 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오픈 AI하고 그 일론 머스크하고 소송이 걸었죠.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재판이 붙어갖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4월 달에. 그래서 뭐 재판을 한 뭐 여름까지는 할 것 같고, 그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 이 AI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투명하게 그 샘 얼트만한테 돈을 처음에 오픈 AI에게 돈을 투자할 때에 그 시드 마니를 굉장히 많이 일론 머스크가 줬거든요. 그때에 이거는 우리가 투명하게 하고 이게 넌 프로핏으로 돈을 남기는 회사로 만들지 말고 비영리 회사로 하되 우리가 이거를 오픈 소스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자 그래갖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에서 물러나게 됐고, 그 뒤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막대한 돈을 오픈 AI에 투자하면서 그 회사가 영리 회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난 거죠. 나하고 처음에 약속한 게 얘가 지금 영리 회사로 바꿨네. 그러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걸었고, 그게 몇 개월을 끌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실제적인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재판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글쎄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거기 재판정에 그 법원에 일론 머스크가 출두해가지고 자기가 아르규먼트를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곁길로 나가가지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이 얘기 저 얘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일을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GPT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AI를 쓰실 때 그 굉장히 그 개인정보 같은 거를 조심하시라, SNS에 올리는 것처럼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가 곁길로 나간 거고, 이왕 그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또 하고 싶은 말은 GPT도 그렇고 다른 뭐 그락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거짓말을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거짓말을 너무 논리성을 가지고 막 쫙 얘기하니까 이쪽에서 뭘 모른다 그러면 걔네들이 하는 말을 그냥 홀딱 믿기에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네들이 주는 정보가 정말 100%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꼭 명심하시고, 뭐 AI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신문에서 났다는 거 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그거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에 신문이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AI가 주는 정보를 절대 신뢰가 아니다 이거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크로스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저기한테 물어보면 답이 비슷하지만 제각각 다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GPT한테 엄청 야단을 쳤습니다. 제가 뭐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가 틀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틀린 말 하잖아. 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딴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또 이래요, 얘가. 얘 또 예의 발라요.
GPT가 또 엄청 또 예의가 바르고 아주 다정다감합니다, 얘가. 그래서 내가 좀 제대로 해.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알아봐. 그러면 또 걔가 뭐 했는데 그거 다시 알아봤다는 게 또 틀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야, 너 아까는 이렇게 하더니 왜 너가 또 그 self contradictory. 그러니까 너가 어떤 잘못 네 스스로 또 잘못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그러한 얘기를 또 하냐 막 이러면 또 죄송합니다 또 그래요. 그래서 너 죄송합니다 소리 너무 하니까 나 너 피곤하다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이제 꺼버리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얘가 그렇게 틀린 정보를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너무 말을 잘하니까 정확하게 그거를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말을 믿고 큰 어떤 곤란에 빠지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곁길로 나갔는데 너무 중요한 정보들이라서 이미 아시는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있으나 더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에 지금 제가 그 곁길로 나갔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하던 얘기로 또 돌아갈게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왔고 밀리터리가 그 모든 시스템을 장악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알라바마주의 헌츠빌, 테네시, 하와이, MIT 여러 장소들과 연결돼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너무 자주 한 얘기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미 흰모자에 의해서 확보됐어요. 요게 중요한 얘기예요, 요 말이. 그래서 지금도 특정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작전을 진행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We know everything. 그래서 그 마이크로칩이나 RFID뿐 아니라 차량 안팎을 추적하는 기술, 감시 기술 등 다양한 것과 연결돼서 지금 그런 기술이 있고, 사실 이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완성된 기술이에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에너지 위기나 여러 사건들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과정 속에 계획된 흐름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세계적인 지금 공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긴밀하게 연관돼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아프리카로 좀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찰스 왕이 미국에 얼마 전에 왔다 갔죠. 근데 그때에 그 시간과 동시에 그 시간대에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이 밀리터리가 국방부 장관을 없애고 저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금융, 정부, 밀리터리, 치안 영역까지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럼 뭐냐, 이 얘기가 지금 뭐가 중요하냐, 그것이 프랑스나 영국 종교 조직, 비밀 결사 등과 연결된 세력과의 충돌이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 말리라는 그 서아프리카의 나라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고 알려진 것이 사실은 실제로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었고, 여전히 국제금융과 정보기관, 외부 세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혁명과 같은 사건, 역사적인 사건 것도 그러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서 현재 말리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진짜 싸움이고, 이것이 러시아가 뒤에서 개입해서 아프리카에서 서방 정보기관 세력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도 콩고나 남아프리카 등에서 작전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제 콩고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금 우리가 소식이 없어서 뭐 아프리카 잠잠하냐?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얘기하기 전에 흰모자가 나이지리아에서 작전을 했고, 그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로 그 보이스 피싱 하는 그거의 근거지죠. 나이지리아와 인도에서 합니다. 두 나라에서 보이스 피싱을 전 세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을 아주 이렇게 작사를 내고 왔다 그러죠. 그 흰모자가 그 나이지리아 그 얘기 한 거 기억나세요? 그거 얘기를 왜 했느냐? 아프리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하는 아프리카 얘기가 지금도 미국이 콩고나 남아프리카 등에서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 이건 뭐냐? 아프리카 전체를 빠르게 확보하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각 지역들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일반 방송이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흰모자의 이제 스톰 작전을 얘기했죠. 지금 하고 있는 작전 이름이 스톰이에요. 폭풍 뭐 이런 뜻인데, 그 얘기할 때에 이제 그 제가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트통이 이제 베네수엘을 장악하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둔 거죠.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그 트통이 이란을 장악하도록 지금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란이 나중에 재건할 때에 서로 이 나라들이 서로 도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트통이 러시아와 중국의 그러한 글쎄 자기네들끼리는 대화를 했겠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이란 때에 그냥 놀라울 만큼 푸틴과 시진핑이 조용히 있습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모두 볼세비키 혁명을 만들어낸 글로벌 작전의 파괴와 CCP가 그동안 아주 중국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렸죠. 중국 공산당.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일들, 그 다음에 로서리니 가문이 올시니 가문, 록펠러 가문, 얘네들이 다 그 연결된 그런 그 가문들이 지금 볼세비키 혁명이나 중국 공산당을 만들고 모택동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딥스의 작전이었었는데, 지금 반대로 흰모자, 그 흰모자의 얼라이언스 동맹 작전은 매우 높은 수준의 초지능과 연결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현재 또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인터뷰하면서 그 외계인에 대한 공개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걸 언급하고, 앞으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외계인 UFO와 UAP 공개에 대한 지금 그거를 자세한 얘기를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많은 것이 이제 알려지고, 폭로란 말은 별로 안 쓰고 싶어서 제가 단어를 좀 피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어느 것 하나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다 연결된 거를 인류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의 이해가 되고 이해하는 어떤 정점에 도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정보를 주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그런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데에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들의 역할은 계속 될 거다. 그러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악마도 아니고 그 중에는 좋은 천사도 있는 거고, 그 천사가 우리가 말하는 그 천사가 아니라 하여튼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 강력한 에너지 네트워크, 플라즈마 에너지와 연결된 그러한 존재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빛의 형태, 정기적 그러한 주파수 안에서 존재하는 것들이며, 우주의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데이터 역할을 하는 존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 UFO나 이제 뭐 에일리언 뭐 UAP 그러한 알려지지 않은 이상 현상이라고 번역을 해요. UAP는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공개된다니까 슬슬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사탄적인 것만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앞으로 알려지고 공개되고 알려지게 될 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이드 벤스가 거기서 그 인터뷰에서 잠시 글쎄 뭐 앞으로 그런 게 알려지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제가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상원 모두 공포에 빠져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육이라든가 교육의 시스템, 과학자들, 가족이나 세대를 통해서 세뇌되어 왔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는 오직 권력만 원한 거예요. 남보다 더 권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의회 의원들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뭐 빈털터리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2, 3년만 있으면은 그냥 밀리언웨어가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악한 자들입니까, 사실은. 그 일한 오마 얘기 또 하겠는데, 걔가 뭐 5만 불인지 얼마인지 뭐 재산이 있다 그러더니 뭐 6년 만에 3천만 불 재산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 그 미국의 시민권 탈 때도 완전히 그 가짜 서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의원 박탈은 물론이려니와 이제 쫓겨나게 생겼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그 소말리아에서 온 그 여자가 엄청 교만해요. 그래서 뭐 감히 내가 의원인데, 미국의 의원인데 나를 어떻게 건드리냐 뭐 이런 태도더라고요, 걔가.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갑자기 또 이 재산 많이 축적했다 하는 얘기가 하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존재하는 강력한 작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늘 말씀드리듯이 지하 기지들과 연결돼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안 알려진 기술들과 깊게 연결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제가 네타냐후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다룬다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OPQR 할 때 그 세 번째 글자 거기 포스트에 나와요. 맨날 그 소리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다뤄진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뒤에 있는 사람들 시원주의자라 그래요. 그들 그것이 예수회라든가 제수잇이라 그러죠. 모사드, MI6, CIA, 글로벌 그 네트워크, 딥스의 네트워크가 긴밀히 연결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시온주의자의 작전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공개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모사드의 요원이었죠. 앱스땡땡이. 그 말씀 드렸고, 그래서 그게 일단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 사례가 됐고, 예를 들면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앱스땡땡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체포가 일단 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다가 잠시 복역을 하고 풀려났고, 그 다음에 트통 재임 시기에 다시 체포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OPQR 거기 할 때 OPQR 거기 할 때 세 번째 글자 거기에서 그 포스트가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앱스땡땡에서 조금씩 얘기하다가 당시에는 정보가 아주 조금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잠해지다가 2020년쯤에 이 사람 뭐가 있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에 하나인 인신땡땡, 특히 그
작은 사람들 그를 전 세계로 돌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그 에피센터 그 중심에 그 앱스 땡땡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불거져 가지고 2020년 21년에 엄청난 큰 주제가 됐고, 그래서 2025년에 이제 거의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앱스 땡땡이 그 얘기가 이제 아주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 얘기를 알기 시작했고, 평범한 학생들이나 그 SNS를 통해서 또 인터넷 들어가서 파고 파는 애들, 고등학생들까지 이 내용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사건이 정부라든가 공화당, 딥스, 금융시스템, 할리우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까지 다 퍼지게 되고, 정보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모든 사람이 알게 돼서 결국은 법을 통과시키고 그 공개까지 이루어지게 된 그 얘기가 지금 좀 생각이 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곁길로 많이 나갔었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사안을 다뤘기 때문에 중요한 그때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이거는 꼭 알으셔야 된다 하는 내용을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를 알게 되면서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 편이라 여러분들이 좀 똑똑해지시게 될 겁니다. 그런 댓글에 그런 얘기가 많이 올라 있어요. 그 라나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아직 계속해서 졸업을 못하고 있다.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 뭐 이런 아주 비유적으로 재밌게 쓰신 댓글이 있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많이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써주시는데 보니까 댓글 쓰시는 분들만 쓰시고 그것 역시 그냥 조용히 들으시는 분이 더 많죠. 그래서 댓글 한번 나도 써볼란다 하고 좀 쓰시면 됩니다. 뭐 내용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뭐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저한테 화답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제가 그 멤버 방송 올린 거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멤버십 항상 광고하죠. 여러분 한 달에 커피 한 잔, 두 잔, 뭐 세 잔 이런 식이니까 멤버가 되어주셔서 라나 방송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하신 분들은 제가 며칠 전에 올린 멤버 방송 그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우리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 그 멤버 방송 제목 가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 되시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멤버 되시면 과거에 했던 폭발적인 내용도 다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 시사성이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방송을 멤버가 되시고 들으시면 되고 또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은 다음번에 합쳐서 광고 호명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영광 주님이 기뻐하시는 라나방송 되기를 바라고 그런 소명감 가지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들으시는 분은 편안하게 들으시지만 이 보이지 않는 그 노력이 엄청납니다. 이 긴 방송의 이 모든 내용을 총괄하고 이거를 번역하고 뭐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실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도 같이 함께 협조하시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